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앗. 가정의 달인 5월에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아주 화제죠. 드라마 부부의 세계 얘기인데요. 막장이란 비난도 있지만 사실 현실은 그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판 부부의 세계 어떤 모습인지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라기보다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라고 네, 가사 전문 변호사라고 하죠. 네. 양 변호사님도 드라마 부부의 세계 보셨습니까? 열심히 봅니다. 사실 우리 그거 안 봐도 다 알죠. 저 지난주에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느라고 눈이 퉁퉁 부어서 혼났어요. 아, 그랬군요. 네. 또 감정이입하시고 막 그랬군요. 의뢰인을 생각하면서. 네. 네. 자, 양 변호사님은 근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넷노랑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 한 분이신데, 드라마와 현실 어느 쪽이 더 기가 막힌지 이거 정말 묻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변호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네. 네. 어때요? 근데 사실 드라마가 이제 아무래도 현실이 더 드라마고요. 그 중에 일부 대중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만 드라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기가 막힌 걸 많이 보는데 제일 기가 막혔던 거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데 그 가장 친한 친구는 이제 부인의 모든 스케줄 어디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아,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인이 어디가 있으면 그 시간에 이제 그 친구는 남편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경우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네 번째 상간녀로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상당히 세 번째 상간녀 그쵸? 세 번째 상간녀가 네 번째 상간녀에게 이제 자기 자리를 뺏기니까 본부인에게 알려줘서 알게 되는. 정말 모두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또 알고 보니까는 바로 옆에 옆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경우 딴 살림 차린 케이스. 말도 할 수도 없죠. 아침에 조깅하러 간다고 나가서 항상 갔다 와 보니까는 옆에 그쵸. 아파트 거기를 갔다 왔다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어쨌든 한번 부부의 세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드라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남편의 외도를 본인 빼고는 모두 다 아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알고서 곧바로 이제 이혼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나 끝까지 이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나 이건 도저히 못 참아 이러면서 나 무조건 이혼이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어느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이제 극 중에 보면은 이제 지선우란 캐릭터가 있고 고혜림이란 캐릭터가 있는데요. 네네. 이제 고혜림 캐릭터는 알면서도 이제 절대로 이혼을 안 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을 보냈는데 또 남편이 바람 피운 걸 보고 내가 2년을 정말 헛살았던 것 같다. 괜히 기회를 줬다 막 하면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현실에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또 부부의 세계라는 게 이제 그렇지만 부부 안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사실 누구 한 배우자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곧바로 이혼을 결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아마 고혜림 캐릭터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인들이 사실은 많은 갈등을 겪겠지만은 그때 의사결정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요소가 본인의 행복보다도 주변 사람이나 특히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생각해서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좀 결정 내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면도 정말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여론조사 한 걸 봤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움, 고독, 그다음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다. 네네. 그런 게 있었는데 어쩌면은 그걸 단절을 한다는 것이 사실 두렵죠. 그렇죠. 그동안 두 사람이 만들어 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갑자기 혼자 왜 세상에 홀로 내동정이
내동댕이 쳐야 되는 네네. 이런 두려움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뜻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보는데 오히려 여성분들은 이혼을 한다 그러는데 남성분들은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을 폈어도. 네, 그러니까 관계를 바라보는 게 이제 이게 뭐 여성 남성이라고 꼭 뭐 이제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여성들은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게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배신이고 이건 끝내야 되는 관계라고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는데 남성들은 말하자면 이제 외도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일회성 이 관계보다는 뭐 약간 육체적인 거, 뭐 일시적인 거.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무슨 문제냐.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나 한번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왜 극 중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일시적인 거 이것만 끝내면 부부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네. 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나 이런 쪽으로 그렇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너 때문에 네가 나한테 좀 더 잘해줬으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드라마 속에서 남편 불륜의 충격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선우라는 캐릭터가 네. 또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럼 이혼 조정에서 현실적으로 좀 유리합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뭐 이런 심정은 정말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이제 이혼 사유를 따질 때 유책 배우자가 누구냐를 결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맞바람을 피우게 되면 결국에는 동등한 유책 배우자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좋은 선택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농담처럼 정말 나중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가서 뭐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올까요?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굉장히 이 사람을 망신을 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랬을 경우에 나도 똑같은 책임, 동등한 책임이 있다게 인정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조언은 안 드리죠. 정말 하고 싶다면 소송 다 끝난 다음에 하셔라. 이거는 좀 농담입니다. 네, 이건 네. 불법적인 거라서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드라마 안에서 뭐 보여주는 이런 뭐 맞바람, 네.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은 혼인 파탄의 또 책임을 같이 나눠지는 게 되기 때문에 하면은 네.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거죠. 자, 그리고요, 이 협의혼에서 사실은 가장 또 중요한 게 양육권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혼을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산분할, 하나는 양육권인데 네. 양육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유리한 결과를 이제 만드는 그런 어떤 수단 네. 이런 방법 네. 이런 거를 지금 이 드라마 속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가사 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아마 이 문제가 제일 힘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이제 잘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이의 양육권 문제를 아이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뭔가 이게 승리의 뭐 부산물로 네. 이걸 뺏기면 내가 지는 걸로 생각하고 임하는 게 이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이가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요. 저희 사실 부부의 세계에서 이제 지금 이제 저도 관심 깊게 보는 게 그 안에서 이제 준영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엄마도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왜 엄마가 피해자인데 아이가 왜 엄마를 미워할까? 그게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이 입장으로 되돌아보면 그게 충분히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왜 엄마 아빠가 둘이 싸워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보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이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이에게는 또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고 두 사람이 어쨌든 헤어지더라도 아이는 그 과정에서 엄마 아빠를 잃거나 두 사람의 그러니까 둘 중 누군가가 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아이는 그럼 그 나쁜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부의 세계 보면서 저는 이 폭행 장면, 이걸로 양육권 가져온 장면이 제일 조금 가슴 아팠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뭐 저도 제대로 본 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이 드라마 자체를. 근데 그 자신한테 유리한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들을 마치 죽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뭐 폭행을 이끌어내는 이런 거는 사실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이 드라마 부분에서 좀 오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실제로는 이러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접근 금지가 이제 2년이나 나왔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접근 금지 2년은 좀 나오지 않고 좀 과도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시적인 폭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늘 폭행하는 남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늘 폭행하는 남편의 경우에는 6개월씩 접근 금지 명령이 이렇게 연장돼서 최장 2년까지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지 않고요. 보통 6개월 내지는 가사소송이니까 소송이 끝나는 기간 정도 접근 금지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도 회복하게 그렇게 법원에서 결정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어쨌든 아이의 그 사건 본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건 본인의 그런 가장 좋은 게 어떤 걸까라는 기준에서 판단을 항상 하신다는 거를 혹시 이혼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남편이 얘기하는 게 하나가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가 한 번만 눈 감아줬으면 내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텐데 왜 네가 나를 안 봐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보통 눈 감아줬으면 돌아오는 척 하다가 다시 떠나가거나 또 이제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호르몬이라는 게 이제 한 3년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콩깍지가 씌는. 콩깍지 씌는 기간이. 그러면 그 여성하고도 조금 있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곧 헤어질 테니까 뭐 그때까지 기다리면 돌아오지 않겠나. 아이고.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참 사건을 진행하면서 뭐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그 한 번 그랬던 사람은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뭐 이제 고혜림 씨 같은 극 중에서 고혜림 같은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거인 것 같아요. 그 남편하고 관계를 가졌던 그 여자분에게 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과연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던데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요? 현행법에서 이제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위자료 기준이 이제 많이 이제 상향이 될 거다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의 정도는 좀 상향이 됐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한 500 정도라면 지금 한 1,500 정도 나오는데. 국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 기간,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지속이 되고 아이까지 낳았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보면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위자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파탄의 중심이 됐다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가 그 위자료로 인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또 법원마다 조금 기준이 조금씩 다르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안마다 좀 다르고 이제 뭐 부정행위 지속 기간 그다음 상대방의 재력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죄질의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네, 자세한 거는 이혼자분 변호사에게 상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실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사전문 변호사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데요. 일단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변호사 좀 조언은 받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내 지금 상황이 아니면은 무언가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는 일단 조언을 좀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차분하게 현 상황을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 그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이 가능한지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지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소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